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는 지금 1강에서 6강까지 한 내용 중에서 조금 좀 이렇게 어렵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좀 한 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또 몇 가지를 골라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운 대로 벡터하고 스칼라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도가 몇 도다, 또 아니면은 시간이 지금 몇 시다 하는 것은 우리 크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스칼라라고 그러고, 힘이다, 어떤 방향으로 힘이다, 또 아니면 전류, 우리 전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벡터라고 그러는데, 이 벡터 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에 한정을 해서 벡터 양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회전 벡터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사인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 회전 벡터를 우리가 이제 전력 계산이라든지 회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정지 벡터로 취급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오일러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복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새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정지 벡터로 취급하면은 우리가 허수가 이제 기가 막히게 우리가 제가 제2연산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2고 90도.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왜냐면 우리가 오일러의 공식을 다시 한번 쓰면 뭐예요? 2에 입실론 j 세타 하면은 뭐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다시 한번.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다.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또 뭐라 했냐면 2의 입실론의 j 파이의 플러스는 뭐죠? 마이너스 1이다. 이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80도 되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 뭐죠? 이런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j가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허수가 이 오일러의 공식을 이용해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복소수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걸 우리가 세타라고 그러고,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A다, 여기까지가 A고 여기 B다 그러면 또 이렇게 복소수로 표현하면 A 플러스 JB다. 왜냐하면 여기 J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 크기를 우리가 I라고 그러면은 이 I라는 것은 뭐냐면은, I라는 벡터는 크기는 I고 각도는 세타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또 아니면 I는 뭐죠? I의 입실론의 J 세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I는 뭐냐면은, I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각도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A분의 B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탄젠트니까 세타는 아크 탄젠트 편각이랬죠? A분의 B다 해가지고 그런 의미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또 이걸 표현하면 다시 새로 표현하면은 여기 이제 I라는 벡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새로 표현하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렇게 I의 코사인 세타다 플러스 J 사인 세타다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까지 했습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또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에 호도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도법은 이 한자로 쓰면은 이 호도라는 게 요런 호입니다. 요런 호.
한자가 이 호도 이렇게 되거든요. 호도. 호라는 것은 여기 이제 활궁자죠. 여기 이렇게 활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호도라는 것은 여기 호도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중심을 잡았을 때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지름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죠? 요 거리 이게 요 진행된 게 여기 알만큼 이렇게 갔을 때 요거를 뭐죠? 1호도다 이랬죠. 호도. 그래서 이 호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은 활골호라는, 이게 활골이잖아요. 그죠? 활골. 호도 하니까 왜 호도가 무슨 얘기야? 뭐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호도는 요거하고 같은 길이다. 그죠? 그러면 이 원둘레는 2파이 R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반호는 뭐냐? 파이 R입니다. 그래서 요 파이는 180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80도는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60도는 2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뭐 각이 뭐 이제 뭐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뭐를 또 공부를 했냐면은 이 오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메가는 우리가 각속도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어느 일정한 각도가 세타다 그랬을 때 오메가는 뭐냐면은 뭐라고 했냐면 그 라디안 포 세컨드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단위를 우리가 얘기했어요. 자, 오메가는 뭐예요? 라디안 포 세컨드니까 만약에 이거 한 바퀴 돌면은 뭐예요? 2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2파이. 각도로 하면 360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 60사이클이다. 우리가 이제 상형 주파수가 60사이클이니까 60사이클이면 1초에 이게 뭐예요? 1초에 뭐냐면은 여기 60번 이렇게 이렇게 돈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60번. 그러면 여기 한 바퀴 도는 것은 저기 한 바퀴 도는 것은 여기가 되니까 이게 60번 도니까 그럼 한 바퀴 도는 것은 그럼 얼마가 되냐면 요걸 우리가 주기 t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기 t는 결국은 60분의 1초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1 나누기 한번 60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한 주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1 나누기 60 하면은 아마 0.0166 0.01666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한 주기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 바퀴 도는데 우리가 뭐죠? 2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1초에 몇 바퀴 도느냐? 그러면 뭐죠? 2파이 곱하기 어떻게 되면 2파이 곱하기 60번 돈다는 얘기죠. 그렇게 1초에. 그래서 여기 이 오메가라는 것은 2파이 F가 되고 F는 T분의 1이기 때문에 T분의 뭐죠? 2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360도라 그러면 뭐죠? 각도로 치면은 360 곱하기 60이라는 각도가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숫자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각도로 표현을 안 하고 보통 우리가 오메가라는 것은 여기서 뭐죠? 라디안으로 해가지고 2파이 곱하기 60 이렇게 라디안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안도 우리가 각도로 표시하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아까 호도법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 각도하면 뭐죠? 뭐 60도, 뭐 90도, 180도, 뭐 270도, 360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오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T분의 2파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호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동기가 회전하잖아요. 그러면 몇 바퀴 회전하느냐? 1초에. 그래서 전동기는요, 어떻게 쓰냐면은 그러니까 RPS 하면 뭐죠? 레볼루션 per 세컨드 하면 뭐예요? 1초에 몇 바퀴 회전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RPS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전동기는 RPS보다도
RPM을 많이 써가지고 레볼루션 이렇게 저 RPS 미니츠 해가지고 분당 1분에 몇 번 돌아가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RPM이라는 것은 전동기 같으면은 뭐냐면은 이 n이라는 속도는 동기 속도 보통 이제 속도라고 그러는데 뭐 쉽게 뭐 이렇게 p분의 뭐 이렇게 120f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이게 이제 전동기 속도는 뭐 전동기에 이제 또 공부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수식이 돼가지고 여기 뭐냐면 RPM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파수하고 속도는 이게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P를 우리가 극수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사극자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20 곱하기 우리가 60사이클이니까 하면 뭐죠? 4, 30이니까 1800 RPM이 된다는 얘기예요. 분당 회전수가 1800 회전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1분에. 그런데 만약에 50사이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회전수가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60사이클로 전동기를 설계해서 이렇게 생산한 전동기를 그러니까 모터를 50사이클 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에 어디 가서 이렇게 설치한다 그러면 뭐예요? 회전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파수에 비례하니까 회전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사이클하고 60사이클하고는 또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뭐 물론 여러 가지 또 토크로 보면은요. 이 토크 수식에 보면은 분모에 F가 들어가니까 토크는 50사이클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이제 60사이클 같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것은 60사이클 같으면은 이 각 주파수가 오메가가 어떻게 되고 네, 그런 걸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게 전동기에서는 이게 RPM이라는 분당 회전수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주파수가 이렇게 조금씩 50사이클 60사이클 하니까 회전수가 이렇게 바뀐다. 이런 것들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주파수가 제가 뭐예요? F가 뭐 예를 들어서 60사이클 이제 1사이클에 60번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파수를 2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를 하게 되면은 이게 120번 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1초에 여기 본다면은 이게 F가 1초에 이제 우리가 60사이클 같으면 1초에 60번 이렇게 회전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회전을 이제 60번 회전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주파수가 2배가 됐다 그러면 뭐예요? 1초에 뭐예요? 120번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120번 회전하니까 이게 뭐예요? 크기는 같고 이게 뭐예요? 더 많아지겠죠. 120번. 그러면 주기도 뭐예요? 시간이 짧아질 겁니다. 주기는 2배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주파수가 2배가 되면은 이 주기하고 주파수하고는 반비례하니까 주기는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크기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높이는 똑같다는 얘기죠. 이 높이는. 그러니까 이 높이는 이제 지금 그림에 이렇게 그랬는데 요 높이는 똑같고 주파수가 2배가 되면은 뭐죠? 이렇게 주기가 짧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주파수가 2배가 됐다 했을 때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좀 말씀드려봤고,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할 때 이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각도를 편각이라고 그랬잖아요. 편각의 의미는 뭐냐면은 요 축하고 요 벡터하고 이루는 각을 우리는 편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양이 실수축이죠. 왜냐면 1-니까 요 양이 실수축하고 요 벡터하고 이루는 각을 편각이라고 그러는데, 이 편자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이렇게. 편각 이렇게 해서 각은 뭐죠? 이거죠. 그죠? 각도 할 때 이거니까
이게 치우칠 편을 써서 각도는 요걸 우리가 편각이라고 한다 해서 이걸 영어로 아규먼트라고 해서 그래서 요거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크탄젠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각이 편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편각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극좌표라고 그러죠. 극좌표.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 이제 그 원점이라고 그랬을 때 요 극에서 이렇게 뭐 세타만큼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극좌표라고 그러죠. 이게 여기가 원점이 극이거든요. 극. 그래가지고. 그래서 극좌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A, B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가 뭐죠? 복소수 하면은 우리가 직교좌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교좌표하고 극좌표하고 환산하는 것은 뭐죠? 여기가 뭐죠? A는 뭐예요? I 코사인 세타. 그죠? B는 I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의 각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직교좌표하고 이렇게 극좌표하고 이렇게 서로 대응되고 다 이런 식으로 같은 수식들입니다. 그래서 직교좌표, 직교. 그 다음에 극좌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도 한번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거고 이때 우리가 보통 세타는 뭐예요? 전부 다 도가 아니고 라디안으로 이렇게 표시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액 조금 한번 좀 지워볼게요. 이제 여기 요거는 조금 지우고 이제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했냐면 우리가 공액 복소수 해가지고 콘주게이트 콤플렉스 넘버 이런 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콘주게이트 할 때 보면은 이게 이 공액은 한자로 이게 보통 대부분 이게 한자로 쓰면은요 이게 다 이게 이해가 빨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 한자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액하면 한자로 쓰면 요게거든요. 액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게 공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짝을 이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짝. 근데 액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공액을 한번 다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쭉 요거의 공액은 요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각도는 여기 세타면 여기 마이너스 세타고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A 같고 여기 B 같으면은 똑같이 여기 뭐죠? 요쪽도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J축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J축이니까 여기도 같은 B인데 요건 마이너스 B다. 그래서 요 벡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요거는 A 플러스 JB. 요거는 뭐죠? A의 공액은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A 마이너스 JB에서 사실은 절대값은 뭐예요? 이 크기는 같잖아요.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죠? 이거는 서로 이렇게 각도만 이렇게 이 기준 선을 해서 이렇게 이제 아래 위로 있기 때문에 같은 게 돼. 액이라고 그러잖아요. 액이 뭐냐면 여기 이 소곱비 있잖아요. 소곱비 보면은 멍에라고 그러죠. 그죠? 코에 껴가지고 이제 양쪽에 있어갖고 이렇게 쭉 쟁기를 끌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 생김새가 멍에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여기 소멍에의 액이라는 그런 거예요. 공액이니까 액. 그래서 소멍에라 그렇게 해서 요렇게 멍에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액 복소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액이 뭐야? 또 이렇게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은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또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값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값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각도는 요거는 세타고 요거는 뭐예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각도는 뭐예요? 마이너스 세타. 이것만 차이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모의 유리화를 했는데 분모의 유리화라는 것은 보통 우리 유리수, 무리수 있잖아요. 그 분모가 이제 무리수라면 특히 이제 루트 같은 게 있지. 근호가 있는 걸 우리가 무리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근호가 있는 것을 우리가 통분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분모를 통분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보면은 이게 이제 복잡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분을 해서 이게 분모를 우리가 유리수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유리화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또 유리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이 기본적인 그 수학의 개념인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니까 이건 뭐예요? 루트 2에 곱하기 루트 2에 아래로 루트 2를 곱해주잖아요. 그럼 뭐예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에 이게 이 무리수가 없어진 거죠. 그러나 무리수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죠? 무리수가 없어진 건 아닌데 분모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유리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제 얘기를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리수를 이제 통분을 해줄 때 이제 무리수가 통분이 이제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유리수를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유리화인데 우리가 뭐죠? 복소수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왜냐면은 그 우리가 j,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j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만약에 있잖아요. 또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하다 보면은 분모에 j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콘덴사 같으면 뭐 j 오메가 10분의 1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j를 그것도 분자로 올리는 법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j분의 1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때는 뭐죠? 아래로 j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j. 그 다음에 여기는 j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j제곱은 뭐예요? 여기 마이너스죠. 이게 j고 이게 j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마이너스 1의 분자가 j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j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하나의 분모의 유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좀 제가 또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 기본을 갖다가 충실하게 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맨 처음에 또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이것도 지워야 되겠습니다. 예. 맨 처음에 또 말씀드린 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가면은 맨 처음에 제가 뭐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력. 하면서 그때 제가 전류는 뭐죠? 우리가 이 안전 한계라고 해서 50mA 세컨드를 50mA 초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할 때 보면은 또 전압도 우리가 안전 전압이라고 그래서 전기 우리가에서 보면은 60V를 우리가 이게 안전 전압이라고 60V 이하를 우리는 안전 전압이라고 그래요. 이 60V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60V 이하로 우리가 안전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류는 우리가 인체 감전 위험의 안전 한계는 50mA 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60V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동기를 갖다가 스위치를 누르고 할 때는 전동기가 예를 들어서 뭐 220V가 들어간다, 380V가 들어간다면 바로 그 전압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를 조작하는 회로에는 조작하는 회로에서는 뭐 DC 24V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안전전압 이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우리가 전기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강전하고 그 약전이 있잖아요. 약전. 그래서 이 강전은 이게 이 전압이 이제 안전전압보다도 높은 걸 우리가 강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강전 중에서 저압도 있고 뭐 고압도 있고 뭐 특고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강전이고 약전은 어떻게 보면 한 60V 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전기기술인협회 협회장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 약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정보통신 쪽하고 이렇게 마찰이 지금 마찰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전은 정보통신 쪽에서는 자기들 거다 이러고 우리는 뭐요? 전기는 강전 있고 약전 있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지 거라고 지금 우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협회 이름이 우리가 그 전기 쪽에 보면 우리가 한국 전력기술인협회 이렇게 씁니다. 전력기술인협회. 이러다 보니까 이 전력이 들어가니까 뭐냐면은 뭐 정보통신 쪽에서 야 니네들은 무슨 저기 강전 아니냐 전력하면은 그죠. 우리가 전력은 우리가 파워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파워 제너레이션 뭐 또 이렇게 발전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전력, 그러니까 니네들은 강전 아니냐? 아니다. 우리는 우주까지 뭐 이렇게 강전도 하고 약전도 하고 다 했다. 이 약전이 결국은 뭐죠? 이 저 소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약전은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안전전압 이하도 우리가 다 취급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강전보다도 전기는 뭐예요? 더 범위가 넓다는 얘기죠. 약전까지 포함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뭐죠? 이 전력에,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죠. 한국전력 하니까 뭐 한국전력공사, 그 한전에 뭐 무슨 기술자들 단체다. 또 아니면 뭐죠? 한국전력기술이 또 코펙이라고 또 한전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예. 지금도 이 정보통신하고 계속 약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우리 다 가져가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는 뭐예요? 우리 전기하는 사람들은 강전하고 약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전은 뭐냐면은 안전전압 이하 이쪽도 다 우리가 더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전도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전기를 갖다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 발전전압은 보통 우리가 발전전압은 그 11,000볼트에서 보통 22,000볼트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전압이. 그러면 우리 전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VI라고 맨 처음에 이렇게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전력을 보낼 때 우리가 전압을 높이면은 뭐예요? 전류는 작아도 돼요. 보통 전선의 굵기는 우리가 뭐냐면은 그 전선 사이즈 갖고 하거든요. 전선의 굵기는 전류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압을 갖다가 높으면 그러면 전선 사이즈가 줄어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발전기의 이 코일을 이게 뭐예요? 이게 전류를 줄이고 전압을 높이면은 또 발전기의 그 코일에 절연을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왜냐면 위험하니까요. 전압이 높으면은. 그래서 이 마음대로 높일 수는 없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뭐예요?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수력 발전, 화력 발전 다 거의 대부분 이 부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압을 갖다가 멀리 보낼 거니까 뭐죠? 이게 I제곱 R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우리가 주울열에서 또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게 주울열이 이게 전선에 저항이 있으니까 이 열이 나거든요. 그 열이 손실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석탄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서 에너지가 들어가서 백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쓰는 데서는 최종 소비자가 쓰는 전력은 약 뭐 한 40% 내외 이렇게 뿐이 못 쓰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멀리까지 이렇게 전송하는 거 뭐 이렇게, 그게 뭐라고 하면 주울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울열. 주울열이라고. 그래서 일단 발전한 것을 뭐예요? 이렇게 송전을 시키잖아요. 송전은. 그래서 송전하는 것은 뭐죠? 변압기로 우리가 전압을 갖다가 승합을 해가서, 왜? 이 전류가 높아지면은 뭐냐면은 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이 송전해서 이렇게 변압기를 써가지고 뭐예요? 전압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또 변압기 원리에 가서 또 이제 할 겁니다. 이렇게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을 할 텐데, 어쨌든 송전을 하고 나중에 쓰는 데 가서 뭐죠? 배전을 하죠. 배전. 송전은 보낸다는 송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배전은 이제 나눠준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배전을, 이게 이제 우리 도시에 이제 보면 보통 이제 배전을 하죠. 우리가 보통 22,900인데, 다시 이걸 뭐죠? 뭐 공장이면 공장, 뭐 빌딩이면 빌딩, 뭐 이런 데서 뭐죠? 아파트 같으면 수전이라고 하죠. 수전은 뭐예요? 받을 숫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뭐죠? 다시 우리가 우리가 변전실이라고 있습니다. 변전실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에게 맞는 전압을 고쳐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0.24 I제곱 RT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전력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전기라는 의미, 이것을 더 포괄적인 게 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발전부터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강부터 6강까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이렇게 요약하고 또 어려운 문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용어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제 이해를 한번 도우려고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